경제를 읽는 스마트한 습관. 김윤경의 생생경제. 네, 예고해드린 대로 연말 특집 3탄입니다. 내년 취업과 창업시장 나아질까? 이런 주제로 분야별로 최고의 전문가들 모셨습니다. 잠시 후에 시작하겠습니다. 김윤경의 생생경제 3부 시작합니다. 모카골드. 준기야, 다른 건 왜 이 맛이 안 날까? 상현 선배, 손 좀 줘봐요. 원두? 원두 좋아진 거 느껴져요? 더 좋은 원두로 더 맛있어진 모카골드가 시작됩니다. 맛있다. 맛있는 커피의 황금 비율, 맥심 모카골드. 한 해를 정리하는 12월입니다. 김윤경의 생생경제에서는 2013년 경제 각 분야를 정리하고 내년을 내다보는 12월 연말 특집을 보내드리고 있는데요. 오늘 제3탄 취업과 창업의 살길 편입니다. 청년 고용률 사상 최저치에 자영업의 눈물은 여전히 계속된 2013년. 청장년층 모두의 고민이었던 취업과 창업의 모든 것을 정리하고 내년 전망을 해보는 시간 진행합니다. 경제의 각 분야가 다 중요하고 문제가 되고 그렇겠지만요. 특히나 일자리 문제가 요즘 가장 심각한 것 같습니다. 대학 졸업생들만의 문제는 아니고요. 출산 후에 육아하고 재취업을 준비하시는 분, 또 은퇴를 한 뒤에 이거 창업을 해야지 되나 또다시 취업을 해야 되나 고민을 하시는 분, 그리고 심지어 저처럼 일을 하고 있는 사람도 모두 고민일 텐데요. 오늘 생생경제에서는 올해 취업시장과 창업시장을 살펴보고 또 내년에 유망한 업종이나 분야 그리고 일자리에 대한 모든 것을 알아보고 또 고민해보는 시간을 마련했습니다. 지금 이런 말들을 해주실 전문가분들이 모두 다 스튜디오에 자리를 하셨는데요. 항상 일주일마다 나오셔서 저희에게 취업 정보 알려주시는 인크루트 서미영 상무님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예, 또 스타트 비즈니스의 김상훈 소장님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김상훈입니다. 그리고 스타트업 얼라이언스의 임정욱 센터장님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임정욱입니다. 네, 모두 전문가분들이시라 좋은 해법을 알려주실 걸로 믿으면서 시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그 올해를 정리를 하고 넘어가야지 될 것 같은데요. 제가 차례로 여쭤볼게요. 올해 취업과 창업 시장 본인의 분야에서 한마디로 정리를 해주시면 좋겠어요. 센터장님부터 좀 부탁드릴게요. 예, 올해는 네. 한국 창조 경제 박근혜 정권이 새로 이렇게 출범하면서 창조 경제에 대한 이런 붐업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굉장히 많이 네. 늘어났습니다. 그래서 일단 한국의 스타트업에 대한 지원이 굉장히 많이 늘어났고요. 그래서 정부 부처별로 각종 지원 프로그램, 그리고 네. 창업 경진 대회, 그리고 투자를 받을 수 있는 기회, 그리고 해외의 연결, 그리고 사무실 지원 이런 것들이 많이 늘어서 정말로 좋은 아이디어가 있고 좋은 팀을 만들어서 마음만 먹으면 얼마든지 많은 이런 좀 좋은 스타트업을 만들어서 네. 창업을 할 수 있는 분위기가 됐고요. 그리고 카카오톡이라든지 우한 형제 등 스타트업에서 시작해서 크게 성장해가고 있는 그런 기업들도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런 초기 스타트업 기업에 네. 위험을 감수하고 이렇게 투자해주는 투자자들도 많이 생기고 있어서요. 스타트업을 하기에 우리나라가 아주 좋은 환경이 됐다는 그런 이야기를 많이들 하고 있습니다. 네. 간단하게 질문 드리고 갈게요. 스타트업이라고 요즘 많이 얘기를 하잖아요. 1990년대 말에 벤처 열기와 비슷한데 그때는 벤처라고 했는데 지금은 스타트업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스타트업, 다른 의미가 있는 건 아니죠. 예, 다른 의미가 있는 건 아니고요. 그게 미국을 중심으로 해서 2000년대 후반부터 점점 스타트업이라는 그런 용어가 많이 쓰이고 전 네. 세계적으로 많이 되는데 스타트업은 작은 그런 기업이 소규모의 팀으로서 어떤 시장에 이렇게 존재하는 그런 이 해결해야 될 문제점이라는 비즈니스 모델을 가지고 아이디어를 갖고 창업을 해서 빠르게 성장해가는 그런 주로 하이테크 쪽에 있는 네. 기업들을 스타트업이라고 많이 부르게 된 것 같습니다. 네, 시작하는 그런 네. 기업들이라고 보면 되겠고요. 서미영 상무님, 네네. 예, 올해 취업 시장 한마디로 네, 정리 이제 부탁드릴게요. 마감을 하고 있는 시점인데요. 네, 2013년도 하반기 채용 동향 조사를 근거로 좀 말씀드리면 네. 전반적으로 어려웠다 이렇게 정리할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올해 이제 그 설문조사 과정에서 하반기에 채용 계획이 있다라고 응답했던 기업이 36.5% 정도 수준이었는데 이 숫자가 얼마나 대단한 숫자이냐면은 네. 2009년 금융위기 채용 때 계획이 있다고 응답한 숫자가 35.4% 정도 되었었어요. 그러니까 그 숫자에 거의 가까운 숫자가 나왔고 그만큼 채용 시장이 또 어려웠다. 이렇게 이제 정리할 수 있을 것 같고요. 네. 그 중에서도 좀 속을 좀 들여다보면은 고용노동부 조사 결과에 의하면은 최근 조사 결과에 봐도 다 이제 어려운 가운데도 전체적인 고용률은 조금씩 상승하고 있다 이렇게 발표를 하고 있거든요. 네. 근데 그 안에서도 청년 실업률은 오히려 좀 더 올라가고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특히 고용이 어려운 시장에서 청년 취업이 특히 네. 더 어려웠다. 이렇게 정리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어려웠네요. 네, 한마디로. 많이 예. 어려웠습니다. 그러면은 스타트 비즈니스의 김상훈 소장님, 예, 올해 예. 시장 어떻게 정리하시겠어요? 사실 지난번에 한번 방송으로 말씀을 드린 적도 네. 있었던 것 같습니다만 사실은 이런 우리나라 지금 소상공인 270만 시장 이렇게 얘기합니다만 이 소상공인 시장 역시 지금 말씀하신 취업 시장 못지않게 어려웠던 한 해가 아니었나 하는 생각이 네. 듭니다. 특히나 우리나라 이 소상공인들 같은 경우는 사실은 좋은 일자리가 있다면 다들 좋은 일자리 찾아서 가겠다 하는 수요가 많이 있습니다만 양질의 일자리가 많지 않다 보니까 어쩔 수 없이 창업시장을 놓고 할 수밖에 없는 이런 상황에서 실질적으로 창업시장에서 성과 창출까지 가기까지는 네. 상당히 좀 버거웠던 한 해였다라는 생각도 들고요. 특히 창업시장의 어떤 공급과 수요라는 두 가지 측면으로 본다면 이 공급시장의 한 축이었던 예를 들어 프랜차이즈 시장만 놓고 보더라도 네. 우리나라 프랜차이즈 브랜드 한 3,300개 정도 있습니다만 프랜차이즈 본사들도 신규 가맹점 확보하기가 상당히 어려웠고 또 뿐만 아니라 우리나라의 그 지금 프랜차이즈 본사에서 가맹점 창업을 하는 네. 우리나라 가맹점 창업자들 정말 어려웠고요. 그다음에 궁극적으로 사실은 이런 독립점이라든지 전수창업 같은 이 브랜드를 하지 않는 일반 소상공인들도 예전에 비해서 소비자들이 많이 지갑을 열지 않는 것 같습니다. 이런 얘기를 현장에서 쉽지 않게 많이 들어올 수 있었던 네. 그러다 보니까 이 창업시장의 특이 현상 중에 하나는 이제는 좀 제대로 준비를 하고 창업해야 되지 않나. 그러다 보니까 교육이라도 제대로 받읍시다. 네. 해서 올해 특이했던 사항 중에 하나는 사실은 이 교육장에서는 인산인해를 이뤘다. 네. 즉 열심히 교육은 많이 받았지만 실질적으로 액션으로 가는 수요는 생각보다 많지 않았다. 이렇게 보여진 한 해였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 의욕은 많은데 이런 환경이 잘 조성이 안 돼서 실제적인 흐름으로 만들어내지 못해졌던 그런 것들이 있었던 것 같은데 이제 취업이나 창업이나 다들 쉽게 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분위기는 절대 아닌 것 같아요. 최근 몇 년간 네네. 보면은. 근데 취업은 해야지 되고 또 취업이 안 되면 창업도 해야지 되고 물론 이제 취업이 안 돼서 창업을 하는 것은 아니겠지만요. 근데 이게 어떤 준비를 어떻게 해야지 되는지 몰라서 아마 인산인해를 이루지 않나 싶어요. 소장님부터 좀 말씀을 해주시면 좋겠는데 이게 창업하면은 그럼 뭐 어떤 준비를 해야 되나? 무조건 돈인가요? 사실은 저는 지난 정권에서부터 현 정권까지 네. 대한민국에서 돈이 없어서 창업 못합니다. 이런 얘기는 하지 못할 것 같습니다. 네. 왜냐하면 지금 정책 기조의 대부분이 일단 교육 받으면 돈 빌려주겠습니다. 컨설팅 받아도 돈 빌려줍니다. 사실은 돈 빌려주기식의 창업 정책이 상당히 많았습니다. 네. 그러다 보니까 사실은 자영업자 부채 비율 계속 높아지고 있었고 실질적으로 돈이 현안은 아니다. 저는 정부에서 돈 좀 그만 풀었으면 좋겠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아, 그러세요? 오히려 예. 돈이라는 것은 물론 창업시장에서 어떤 창업을 제대로 수행하기 위한 가장 중요한 무기일 수 있지만 그것도 준비된 창업자한테 의미가 있는 거지 준비된 창업자, 준비되지 않은 창업자가 사실은 빚내서 창업한다는 것은 오히려 창업시장의 성과 창출과는 상당히 좀 멀어지는 일이다. 네. 정리를 하자면 저는 이 창업시장이라는 게 모두에 말씀드렸듯이 내가 원해서 창업을 못해서 안다라는 수요 많지 않습니다.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오래 사는 세상이고 조직생활 많이 해봐야 50대까지 가기가 현실적으로 쉽지 않고 그래서 요즘 창업시장의 기조 보면 사실은 사업의 지속 가능성 즉 네. 탈순까지 일해야 된다. 즉 50대 이후에 창업을 시작하더라도 최소한 30년 이상의 업이 필요하다. 그러면 30년 이상의 업을
가지기 위한 창업 준비는 적어도 저는 세계적으로 최소 30년에 10%인 최소한 3년은 제대로 해야 되지 않는가. 네. 그래서 저는 좀 분야별로 조직 생활의 노하우를 가지고 바로 창업에서 성과 창출로 이어지면 좋겠습니다만 그게 아니기 때문에 저는 창업 시장의 패러다임을 호흡하기 전에 충분히 이론과 실전을 좀 창업형 스타일로 나를 바꾸는 연습. 네. 이거부터 창업 시장의 출발이 돼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소장님 말씀은 이제 아무래도 좀 약간 중년 이상의 그런 분들의 창업을 좀 염두에 두는 것 같은데 예. 임종욱 센터장님께서는 지금 스타트업 얼라이언스를 하고 계시는데 여기 가면 그러면은 청년 창업 같은 것들을 어떻게 할 수 있는지 배울 수 있는 곳인가요? 예, 저는 뭐 사실 그 소장님 말씀에 상당 네. 부분 동의를 하고요. 예. 왜냐하면은 그 취업이 안 된다고 해가지고 이렇게 창업에 나선다는 것은 사실 굉장히 무모한 것이고 그렇죠. 예. 그 스타트업을 창업하고 이렇게 시작할 때는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내가 그것을 왜 하는가. 내가 지금 정말 이 세상에 그 풀고 네. 이 스타트업을 통해서 기여를 하고 뭔가 비즈니스 문제를 이렇게 풀 수 있는 그런 것을 찾아서 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그냥 대학을 졸업해가지고 그 스타트업을 막연히 네. 시작해가지고는 어떤 세상의 문제가 있고 그런 걸 사실 경험하기가 쉽지 않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무엇보다도 필요한 것은 일단 그 어떤 자기가 하려고 하는 그런 분야에 대해서 깊이 연구하고 할 수만 있다면 좋은 회사라든지 뭐 네. 그런 것을 최소한 가서 인턴이라도 하면서 이 어떤 경험을 쌓아 나가고 거기서 배운 그 지식을 바탕으로 그 경험을 바탕으로 2, 3년 정도는 네. 일을 한 다음에 창업을 해서 이렇게 성공을 하면 좋겠고요. 네. 그런 의미에서도 보면 실리콘밸리에서 잘하는 네. 그런 기업들, 스타트업들이 대부분은 구글이라든지 페이스북이라든지 그런 데 출신들이 나와서 그 창업을 한 그런 네. 데들이 상당히 각광을 받고 좋은 투자를 받고 성공률이 높게 이렇게 보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그런 것 같아요. 제가 생각해도 구글러라든지 이제 정말 그쪽에서 이렇게 어느 정도 트레이닝이 된 선수들이 나와서 또 다른 기업을 또 창의성 있게 만들고 네. 그런 분위기 참 좋은 것 같은데 취업할 때 또 준비해야 되는 것들 있잖아요. 근데 뭐 5대 스펙, 8대 스펙 뭐 이런 거 맞아요. 얘기하는데 네네. 그거 다 갖춰야 되나요, 상무님? 아니요. 이런 5대 스펙, 8대 스펙을 이제 갖춰야 된다고 생각하는 이제 친구들은 대기업 고시를 준비하기 때문에 그런 거죠. 네. 그러니까 대기업에 입사 지원을 하려고 하는 이제 구직자들이 너무 많기 때문에 기업 입장에서는 서류를 어쨌든 전형해야 되는 이슈가 분명히 있거든요. 근데 그러다 보니 이제 열을 세우는 객관적인 수단의 필요성도 분명히 있습니다. 네. 근데 다행히 이제 올해 그 특징 중에 하나가 기업들이 열린 채용이라고 해서 스펙을 보지 않겠다. 그렇죠. 예, 근데 예. 이게 서류 전형의 100%는 물론 아니에요. 그 중에 일부 TO를 이런 네. 열린 채용으로 채용해주는 이제 무드를 만들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이 조금 더 해소되어 나갈 것으로 예상은 되고요. 다만 이제 이런 과잉 스펙 8대 스펙이라고 하면 보통 이제 5대 스펙이라고 했는데 네, 8대 올해는 스펙이 또 또 8대 뭐가 스펙이라 해서 들어가나요? 기본적으로 뭐 학벌, 학점, 예. 어학, 자격증, 뭐 해외 연수 이런 것들을 네. 그동안 5대 그 스펙이라고 했다고 하면 올해 이제 여기에는 뭐 봉사 점수 예, 네, 어렵습니다.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기도 예. 좀 민망한데요. 뭐 이제 이런 내용들이 이제 추가되면서 학생들의 부담을 조금 더 가중시킨 이제 또 네. 오히려 안티 스펙을 얘기를 했는데 네. 학생들은 그 경쟁이 더 치열하게 되면서 네. 오히려 이런 스펙 쌓기를 더 몰입하는 또 이런 현상이 좀 있었거든요. 근데 모든 기업에 이런 그 스펙의 요구사항이 있지 않다라는 거는 네. 제가 분명히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네. 입사 지원 경쟁률이 높지 않은 기업들이요. 이렇게 줄을 세워 또 네. 줄 세울 필요가 없는 기업들이 분명히 있어요. 그렇죠. 이런 데들은 정량적인 지표보다는 오히려 그 개인이 가지고 있는 어떤 정성적인 부분, 이런 역량들, 열정들, 비전들 이런 것들을 훨씬 더 많이 보고 있다는 거를 이해하실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저도 많은 면접을 봤습니다만은 네네네. 저의 열정, 저의 창의성 이런 것들이 너무 날 것이잖아요. 네. 대학 졸업자들은. 네네. 그러니까 이걸 잘 포장해서 보여주기도 어려운데 나름대로 잘 포장해서 보여줬다고 생각하는데 안 되는 경우도 많이 있어요. 그 센터장님은 라이코스 대표도 하셨으니까 많이 뽑아보셨을 텐데 이 열정과 창의성은 어떻게 평가를 해야 되나요? 글쎄요. 저는 뭐 미국 회사에서 주로 네. 미국 사람들을 이렇게 좀 뽑고 이렇게 봤는데 그때 제가 이렇게 보면서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했던 것은 그 새로운 것을 배우고
그 성장할 줄 아는 이런 그 학습 능력, 평생에 걸쳐서 계속 새로운 것을 이렇게 배우고 이렇게 성장할 수 있는 것을 굉장히 중요하게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기 네. 위해서 좀 열린 사고를 가져야 되고요. 왜냐하면 그냥 좀 닫힌 사고로 하고 자기가 하는 것만 하는 게 아니라 항상 좀 새로운 것을 이렇게 좀 찾고 이렇게 성장하는 사람, 그리고 팀 플레이어야 하고 네. 동료들하고 이렇게 좀 함께 조화롭게 일할 줄 아는 그런 사람이어야 되는데, 그러려면 그 중요한 것은 무엇보다도 그 미리 그 들어올 때 어떤 식이라도 좀 네. 일을 해본 경험이 있는 그런 사람을 되게 원했습니다. 학교에만 있거나 이렇지 않고. 그렇죠. 네. 근데 그 미국에선 많이 우리나라하고 다른 거는 보면은 그 이 대학에서도 굉장히 인턴십이라는 이런 거를 많이 하도록 네. 이렇게 장려를 하고 그 현재 있는 기업들하고 많이 이렇게 연결을 해서 그런 경험을 쌓을 수 있도록 네. 많이 주선을 하고 해서 이미 대학을 졸업할 때도 상당한 뭐 괜찮은 기업에 가서 인턴십으로 어떤 일을 해본 경험이 있는 경우들이 많았고요. 예를 들어서 제가 상당히 인상적으로 본 네. 그 이 직원이 하나 있었는데 외국인이죠. 예, 인도계 청년이었었는데 네. 그 뱁슨 칼리지라는 네. 그 보스턴 지역의 예. 칼리지가 있는데 거기는 창업이란 취업 교육을 굉장히 잘 시킵니다. 그래서 거기서는 그 대학에 일단 들어가면은 돈을 어느 정도 자기가 그 할당을 해서 그걸 네. 갖고 이렇게 불려보고 비즈니스를 아, 네. 하는 창업을 한다든지 그걸 가져가는 생각을 하고 그걸 트레이닝을 계속 네. 받거든요. 그래서 그런지 그 친구랑 이렇게 면접을 하고 실제 뽑아서 일을 할 때 보면은 어떤 비즈니스 사안에 대해서 분석을 하고 이 생각을 많이 하면서 그런 솔루션을 저한테 이렇게 제시하는 아, 네. 그걸 굉장히 잘해서 네. 아, 이런 게 그 미국 애들이 한국 사람들하고 다른. 그 수동적인 면이고 네. 능동적인 면에서 다르다는 그런 생각을 한 적이 있어요. 센터장님 그 돈은 학생들 돈이죠? 네, 그렇죠. 아, 학생들이 직접 투자를 하는 건가요? 예, 학생들이 아, 직접 네. 투자를 하고 네가 예. 이 돈을 갖고 졸업할 때까지 이거 어떻게 운용을 아. 하고 그러니까 돈을 투자한다기보다 어떤 비즈니스를 하고 그러니까 그렇고 좀 비즈니스 플랜도 세워보고 네. 그런 식으로 좀 유도를 하는 게 그 상당히 강점인 대학이었거든요. 그런 식으로 그렇군요. 굉장히 실질적인 네. 예, 그런 교육을 하더라는 거죠. 절대로 이건 인터넷 검색해서 구글링해서 나올 수 없는 그런 창의성이나 이런 것들이니까요. 네. 예. 근데 뭐 대학생들도 바로 또 창업할 수도 있잖아요, 김상훈 소장님. 예. 근데 그러니까 생각하기에는 가장 쉬운 내가 알고 내가 좋아하는 것으로 이제 시작해 보려고 하는데 그런 거는 대부분 레드오션이잖아요. 그렇죠. 예. 뭐 어떤 준비를 할 수가 있을까요? 저는 그 요즘 대학생 창업을 위시한 청년 창업 시장 사실 뭐 정부에서 상당히 관심 갖는 분야인 것 같습니다만 네. 사실 시장에서 보는 청년 창업 시장의 전체적인 결은 사실은 좀 그렇게 낙관적으로 보기만 쉽지가 않습니다. 아, 네. 사실은 지금 청년 창업 시장 그 시장에서 보는 견지는 뭐냐면 지식 서비스 창업, 벤처 기업, 지금 스타트업 분야의 창업 시장과 그다음에 의외로 요즘 청년 창업 시장이 일반 창업 시장을 많이 녹화하고 있습니다. 일반 예, 창업. 그렇죠. 네. 일반 외식업부터 이 아, 점포용 네. 비즈니스에 많이 녹화하고 있는 수요가 많다는 거죠. 즉 뭐냐면 어떤 그 시니어 창업 분야도 사실은 정부 같은 경우는 어떤 CXT 기반에 입각한 지식 서비스 산업 하자. 그리고 청년 창업주들도 특히 실리콘밸리에 버금가는 네. 이런 쪽 많이 하자 해서 사실 한 3년 전만 하더라도 앱 창업 붐이 일지 않았습니까? 네. 사실 앱 창업 붐은 이미 지나간 지 오래죠. 그쵸. 불과. 예. 그러다 보니까 이런 이 IT 기반을 중심으로 한 이런 창업 시장의 한계, 그다음에 그쪽 시장에서 성과 창출이 되는 수요는 실질적으로 전체적인 볼륨에서 보면 사실은 크지 않다. 네. 때문에 어떻게 보면 그 지금 말씀하셨던 창업 시장에 뭐 요즘 취업 시장의 ODS 스펙 이렇게 네. 얘기하는데 창업 시장에서도 어떻게 보면 기본적인 스펙 없이는 참여가 힘들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가요? 최소한 기본적으로 이 일반 창업 시장 놓고해서 내가 정말 땀 흘려서 작은 가게 가지고 조그만 도너츠 가게라도 조그만 튀김 가게라도 하면 그래도 어느 정도 돈을 벌 수 있고 그런 다음에 이 작은 점포형 사업자가 기업형 CEO까지 네. 갈 수 있게 한번 해보자. 뭐 이런 분위기가 상당히 좀 큰데요. 전체적으로 저는 좀 본다면 청년 창업 시장은 저는 청년 창업 역시 어떤 청년 실업의 대안으로 청년 창업 시장을 많이 유도했던 측면이 저는 있다. 네. 그런 측면이 듭니다. 하지만 창업 시장의 성과라는 차원에서 보면 조직 생활을 해보지 않은 그냥 졸업하자마자 바로 사업을 했던 이런 친구들이 의외로 시행착오로 가는 경우가 많았다는 거죠. 네. 그래서 저는 청년 창업
어떤 제대로 된 청년 창업자 육성을 위해서는 최소한 좀 양질의 조직 생활도 해보고 그다음에 조직 생활의 노하우나 조직 관리 노하우 이런 전체적인 시장을 보는 안목을 좀 갖춘 다음에 그런 다음에 어떤 우뚝선 독립 CEO로 성장할 수 있는 좀 이런 패러다임이 청년 창업 시장에서도 좀 갖춰져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듭니다. 소결론이 나네요. 조직 생활을 어느 정도는 다 좀 경험을 해볼 필요가 있다. 그렇죠. 예, 그런 얘기까지 좀 들어봤습니다. 이원 모델 김연아예요. 훈련으로 지칠 때마다 제게 에너지를 준 건 러브, 팬들의 사랑과 피플, 국민 여러분들의 파이팅이었어요. 그리고 그린, 더 깨끗한 세상을 만들기 위한 이원의 응원까지 모두 감사합니다. 예, 지금 연말 특집 저희 취업과 창업 시장에 대한 부분을 정리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자리해 주신 분들을 다시 한번 소개를 해드리면은요, 지금 스타트업 얼라이언스 임정욱 센터장님 나와 계시고요. 또 스타트 비즈니스의 김상훈 소장님, 그리고 인크루트의 서미영 상무님 나오셔서 올해 취업과 창업 시장을 정리하고 또 내년의 일자리는 어떻게 될지를 한번 좀 알아보고 있습니다. 근데 지금 얘기로는 창업을 하더라도 젊은이들도 조직 생활이 좀 필요하다 이런 얘기를 해주셨고 스펙은 필요하지 않다라고 하셨지만 어느 정도 갖춰야 될 것들이 있다고 또 얘기를 해주셨고요. 열기는 좀 많이 있다 이런 얘기를 해주셨는데 예, 지금 이런 것들을 정리를 한번 해보고 다음 4부에서 다시 한번 좀 알아보도록 할게요. 3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중앙이병원 홍보대사 탤런트 송옥숙입니다. 여러분들에게 가족은 어떤 의미인가요? 저에게 가족은 제 삶의 목적이자 인생의 기쁨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결혼과 출산으로 가족을 이루지만 저는 입양이라는 더 큰 사랑으로 가족을 이뤘습니다. 여러분은 입양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세요? 입양은 칭찬받아야 할 봉사나 희생이 아니라 축하받아야 할 소중한 가족의 탄생입니다. 입양은 가족의 또 다른 이름이자 축복입니다. 이 캠페인은 재단법인 중앙입양원과 함께합니다. 가난한 나라 대한민국이 셀 수 없이 많은 그 어려움들을 넘어 오늘의 경제 강국으로 우뚝 서기까지 평생 희생할 줄만 알았지 자기를 위해 모을 줄은 몰랐던 우리의 어머니, 아버지. 여전히 고단하고 지친 그 삶에 든든한 버팀목이 되어드리고 싶어 이제 기초연금이 한 발 더 다가섭니다. 기초연금법이 만들어지면 내년 여름부터는 매달 최대 20만 원까지 부담은 덜어내고 혜택은 더해 대한민국이 함께 드립니다. 세대를 잇는 마음 기초연금. 이 캠페인은 보건복지부와 함께합니다. 살아있는 뉴스 깨어있는 방송 한국의 뉴스 채널 YTN 뉴스 FM 한 걸음 더 경제와 가까워지는 오후 김윤경의 생생경제. 예, 3부에 이어서 4부에도 금요기에 계속됩니다. 계속 귀를 기울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문하시겠습니까? 피자요, 피자. 치킨이요, 치킨. 떡볶이요. 포테이토도 주세요. 네, 와우박스 주문되셨습니다. 좋아하는 메뉴를 와우박스로 다 함께 27,900원. 1588-5588 피자헛. 네, 저희 금요기획 이어가고 있습니다. 올해 취업시장과 또 창업시장 그리고 내년에 취업시장과 창업시장은 어떻게 될 것인지를 전망을 해보고 있습니다. 다들 조직생활도 좀 필요하고 준비가 된 자만이 성공할 수 있다라는 얘기를 해주셨는데 내년에 일자리 사정이 나아질지가 가장 궁금해요. 그래서 기업들이 얼마나 채용할지 궁금하고 또 이런 것들과 상관없이 공시족들 많잖아요, 상무님. 네, 예, 그렇죠. 항상 공시족들은 이제 안정적인 직장을 좀 찾아 헤매고 있는데 네네. 이렇게 공공 분야 또 민간 분야에서 네. 내년 일자리 사정이 어떨지 한번 좀 짚어주세요. 네. 일단 내년도 전망이 지금 다 정리가 된 상태가 아니어서 네. 정확하게 좀 말씀드리기는 어렵다는 거 양해 좀 구해드리고요. 지금 500대 상장사 대상으로 내년 상반기 채용 여부를 좀 조사하고 있습니다. 네. 그것도 좀 완결판은 좀 안 나와서. 근데 일단 현재까지 조사 내용으로만 보면 채용 계획을 확정한 기업이 한 160여 개 정도 되고 규모가 조금 늘어나겠다라고 응답한 비율은 30여 곳 정도밖에 되지 않습니다. 즉
민간 기업에서 지금 이 응답한 내용은 올해 네. 수준과 비교를 해보면 네. 올해와 큰 차이가 없다. 이렇게 이제 정리가 되고요. 지금 공기업 같은 경우에는 올해 이제 임원들 뭐 연봉 동결 네. 그리고 뭐 상승률, 그러니까 일반 직원들 상승률 뭐 그 제한 뭐 이제 이런 이슈들이 좀 있고 분위기로 봐서는 더 늘릴 것 같지는 않아요. 현재 지금 저희 그동안 좀 생각으로는 방관했으니까요. 네, 조금 좀 위축시켜 가지 네. 않을까 하는 예상이 지금 더불어 있어서 전체적으로 이런 그 특징이 내년에도 좀 이어갈 것 같아요. 올해 네. 어려웠던 상황이 조금 더 연결될 것 같고 그리고 또 하나 이슈는 시간제 일자리 올해 하반기 시간 선택제 네, 일자리. 시간 선택제 예. 일자리가 올해 하반기 이제 시작이 되었는데 고졸 채용이 대졸 채용 시장에 미친 영향력이 분명히 있습니다. 네. 플러스가 아니라 마이너스로. 근데 이것이 대졸자들에게 그렇죠. 마이너스라는 대졸자들에게 뜻이죠? 예. 네네. 근데 이런 시간 선택제 일자리가 내년에 대졸 그 채용 시장에 어떻게 또 영향을 미칠 것인가 이 네. 변수가 또 있는 거죠. 근데 이게 마이너스적 영향을 미쳐버리면 더 힘들어지는 상황이 될 수도 있다는 거. 뭐 이런 것들이 내년도 전망을 조금 어렵게 하는 네. 이유들이 될 것 같습니다. 그 일자리가 많아진다라고 보기는 어렵다는 말씀이시네요. 네네네. 실질적으로. 네네. 구직자들도 지금 설문조사 결과를 보면 80% 이상이 올해보다 좋지 않을 것 같다. 이렇게 이미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어요. 네. 이러면은 또 계속 그냥 스펙 쌓기만 하는 게 아닐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근데 이미 예. 이런 일자리 특히 이제 청년들의 일자리 문제 이런 것들은 네. 이미 구조화된 이제 이슈로 봐야 된다. 근데 이 문제를 가지고 취업 시장에 나오면서 이게 또 핑계가 되면 네. 개인적인 입장에서는 답이 없다는 거죠. 그래서 그렇죠. 조금 예. 더 이제 마이크로하게 들어가서 그러면 이럴 때일수록 필요한 것은 전략. 네. 나만의 전략, 나만의 스토리 이런 것들이 무엇이어야 되는지를 좀 점검하는 그런 시간들로 활용하시는 편이 더 낫겠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네, 그러니까 점점 어려워지는 것 그렇죠. 같아요. 네네. 얼마나 창의적일 수 있을지 자신에 대해서 회의적이잖아요. 보통 네네네. 보면은 네. 그런 것들도 만들어내야 되니까 어려운 것 같은데, 저 임종욱 센터장님께 질문 드려볼게요. 제가 한참 그 1999년에 취재할 때 벤처기업들을 많이 취재를 했어요. 열기가 너무 뜨거웠거든요. 너도 나도 다 내 기업을 만들어 보자는 그런 열기가 있었는데 요즘 응답하라 시리즈가 인기인데 네. 응답하라 1999라고 할 정도로 그러니까 취업은 어렵다고는 하지만 스타트업 쪽의 열기는 상당한 것 같아요. 그래서 이쪽으로 좀 들여다 보려면 이제 어떤 면들을 들여다 봐야 될까, 어떤 아이템을 가지고 시작을 하고 그러면 좋을지 내년엔 어떻게 보시는지를 좀 짚어주시면 좋겠어요. 글쎄요, 뭐 어떤 아이템이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시면은 이렇게 쉽게 이렇게 하기는 찍어주긴 어렵고. 찍어주기는 왜냐하면 뭐 워낙 그 요새 스타트업이라는 것은 뭐 어떤 그 트렌드에 이렇게 몰리기보다는 이 세상에 존재하는 많은 좀 문제들을 좀 사람들이 불편하게 여기거나 그런 그 어려움이 있는 그런 영역을 찾아서 그 문제를 해결하는 방식으로 해서 이렇게 성장을 하는 것들이 그런 스타트업이잖아요. 그래서 뭐 예를 들면은 뭐 배달 음식을 주문을 하는 데 있어서 이렇게 불편하니까 그걸 좀 쉽게 찾아서 할 수 있고, 그리고 이 상인들 음식점을 하시는 분들 입장에서도 그 고객을 확보할 수 있는 그런 측면에서 만든 게 뭐 배달의 민족이라는 그런 앱이어가지고 이렇게 되는 것처럼 그 각각 영역에서 그렇게 필요한 것을 찾아서 하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옛날 99년하고 비교를 하면 지금은 상당히 차이가 있는 것이 그 쉽게 시작을 할 수가 있어요. 그때는 그래도 뭐 컴퓨터 서버를 사서 놓고 뭐를 하고 뭐 이런 식으로 해서 그 창업을 해서 스타트업을 하는 데 있어서 들어간 돈이 10이라 그러면 지금은 1 정도 되는 걸 갖고 뭐 여러 가지 크라우드 서비스도 많고 뭐 다양한 그 많은 그동안의 기술의 발전으로 인해서 할 수가 있고, 그리고 좋은 앱을 만들면 그 앱을 전 세계를 향해서 이렇게 마케팅을 할 수도 있는 시대이기 때문에 그런 면에서는 확실히 많이 달라졌다라고 생각하고, 결국은 그런 좋은 아이디어를 잘 실행시킬 수 있는 그런 경험과 실력이 중요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그때에 비해서는 좀 생태계가 어느 정도 좀 마련이 됐고 그다음에 시장도 넓힐 수 있는, 그러니까 우리 내수는 너무 좁으니까요. 그런 것들이 마련됐다라고 볼 수가 있겠네요. 좀 희망적인 이야기를 듣고 갈 수 있는 부분인 것 같은데, 김성욱 소장님께도 좀 여쭤보고 싶은 게 창업은 되게 쉬운 것 같지만 또 굉장히 어렵기도 한 게 근데 이게
우리가 굳이 창업에 프렌들리한 환경이 아니다 이런 얘기들도 많이 해요. 예. 그러니까 쉽게 들어갈 수 없는데 쉽게 들어가서 이제 망하고 나오는 그런 그렇죠. 경우가 많다라고 얘기를 예. 하거든요. 예. 내년의 창업 시장은 어떨 걸로 보시나요? 저는 내년 지금 2014년 창업 시장도 지금 올해 창업 시장의 연장선상에서 같이 생각할 수밖에 없겠다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좀 지금 아까 센터장님도 말씀하셨습니다만 요즘 창업자들의 고민도 예전에 참 20년 전만 하더라도 해장국집 사장님은 해장국만 정성스럽게 잘 만들어서 집 가게 열심히 다니다 보면 어느 날 갑자기 돈이 내 옆에 와 있어요. 맞아요. 이런 얘기 많이 있었습니다만 요즘 우리나라 자영업 내지는 소상공인 분들 사실은 이 요즘 네이버에 우리 가게가 검색엔진 키워드로 했을 때 뜨지 않으면 장사 안 하는 거다. 심지어는 이런 얘기를 할 정도로 이 스마트폰 환경, SNS 환경을 둘러싼 참 이거와 어떤 이 연관된 비즈니스 모델을 찾지 않으면 쉽지 않다. 특히 판매업 같은 경우는 뭐 사실 2000년 이후에 이 온라인 시장, 뭐 대형 할인마트 시장, 그다음에 뭐 이를테면 홈쇼핑 시장까지 가세하면서 사실은 이 온오프라인을 겸하지 않으면 성과 창출이 힘들다. 이런 얘기가 상당히 많았습니다. 그래서 저는 올해 창업시장 2014년 내년 창업시장 같은 경우도 사실은 창업을 어떻게 보면 IMF 이후에 막 붐이 일던 시절처럼 이제 이런 시대는 지났지 않았느냐. 창업할 사람은 할 수밖에 없다. 그리고 제대로 된 준비되지 않는 창업자들은 계속 머뭇거릴 수밖에 없고 준비된 창업자만이 많이 움직일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최근 들어서는 여성 창업 수요라든지 특히나 요즘 재미있는 것은 베이비 부머 세대의 아내분들이 상당히 창업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예, 지금까지 열심히 가장 역할 열심히 해왔기 때문에 그 가장이 똑같은 조직 생활의 패러다임을 가지고 창업하면 참 좋은데 너무나 조직형 인간이기 때문에 차라리 내가 직접 사장을 할 테니까 당신은 셔터맨이나 하세요. 예를 들어서 상무님 하시죠. 보통. 그렇죠. 그래서 그런 어떤 베이비 부머 세대의 아내분들이 직접 경제 주체로 나서는 이런 현상 상당히 재미있고요. 최근에는 또 뭐 골드미스 창업 뭐 이런 시장들도 조직 생활 오래 하셨던 이 30대 중반에서 40대 중반의 싱글 여성들이 타협해서 결혼하기는 싫다. 그렇지만 조직 생활 오래 하기 힘들다. 그러려면 내가 독립해야 된다. 일이 필요하다. 창업하자. 뭐 이런 개념으로 해서 이런 여성, 골드미스 이런 쪽 창업 시장 상당히 뜨거워질 것 같고요. 최근 들어서는 동시에 지금 베이비 부머 세대 63에서 55년생까지의 시니어 창업 시장만 얘기합니다만 사실은 그 이후에 실버 창업 시장도 상당히 현안이 되고 있습니다. 일을 해야지 되니까요. 그렇죠. 오래 사는 게 리스크가 됐기 요즘 때문에. 노인종합복지관 이런 데 가면 70 넘은 할머니 할아버지들께서 창업 교육을 받습니다. 맞아요. 이들에게 여쭤보면 나는 아직 젊습니다.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90까지는 살아야 되는데 뭔가는 해야 된다 해서 어떻게 보면 시니어 창업을 넘어선 실버 창업까지 전 세대에 걸쳐서 어떻게 보면 창업은 나의 의지와 무관하게 관심을 가질 수밖에 없는 시장으로 점차적으로 이렇게 계속 발전되고 뭐 계속 이렇게 변해가고 있다 이런 생각도 듭니다. 예전에는 골드미스들이 취집을 많이 했잖아요. 그러니까 시집을 감으로써 취업을 하는. 그런데 이제는 취집을 안 하고 직접 창업을 하시는 그런 것들이 늘어나고 있는데. 근데 이상하게 창업이라고 하면요. 되게 진지하고 투자 리스크에 대해서 부담도 가지게 되고 이런데 스타트업이라고 하면 이게 조금 이 진정성이 좀 떨어지는 창업들도 좀 많아요.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현장에서 학생들을 만나서 인터뷰를 해요. 근데 스타트업에 참여하고 있는 학생들 대단히 많습니다. 근데 이것을 하는 배경을 물어보면 창업이 배경이 아닌 선수들이 꽤 많다는 거죠. 취업의 또 다른 스펙의 하나로서 스타트업에 참여하는 친구들이 많아요. 센터장님이 답변해 주셔야 될 것 같아요. 그건 뭐 잘못된 거죠. 그건 잘못된 거고 스타트업 자체를 뭐 취업의 대안이라든지 스펙 쌓기로 해서 생각하고 그걸로 해서 이렇게 나가는 것은 그렇게 하면은 사실 정말 성공하기가 어렵고 왜냐하면 한 가지 자기가 믿고 있는 열정을 가지고 문제 해결 그것을 위해서 쌓아나가도 사실 될까 말까 한 것을 그런 그 일종의 스펙 쌓기 치장하기로 해가지고 한 경우에는 그런 경우에 성공 가능성이 상당히 낮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거야말로 진정성이 없는 그렇죠. 그리고 본인의 커리어에 있어서도 사실 도움이 안 된다고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 나중에 인터뷰를 할 때 보면 그런 사람을 하다 보면 그때 뭐 했어 해가지고 얘기를 듣다 보면 이 사람 제대로 하지 않았구나라는 것을 결국 알게 되거든요.
상무님 저는 그런 것도 궁금해요. 이제 제 나이 또래들 40대 이제 들어서는 사람들은 조직이 이제 더 이상 너를 담보해 줄 수 없다라는 메시지를 끊임없이 주거든요. 그렇게 되면은 뭘 준비하고 있어야 될까? 제2의 취업을 준비를 해야 될까? 제2의 창업, 그러니까 아예 창업을 준비를 해야 될까를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김상욱 소장님 말씀하신 대로 창업이 불가피하게 다가오기도 하고 그럴 경우에는 내가 원치 않는데 해야지 되는 경우도 있고 근데 나는 조직 생활에 내가 더 맞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어떻게 준비를 하면 좋을지 그런 것들 좀 알려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창업을 하시는 분들 옆에서 보면 창업 DNA를 가지고 다니시는 분들 같아요. 저도 그렇게 생각해요. 예. 그러니까 조직에서 인플로이로서의 어떤 생활이 적합하신 분들도 계시다는 거죠. 근데 이제 내가 현재 그 몸담아 있는 회사에서의 사용성이 떨어지면 아무래도 그런 메시지들을 받는 건 나만의 문제가 아니라 일반적인 문제이고요. 근데 그 회사에서 맞지 않는 나의 역량이 또 다른 직장에서는 맞을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내가 인플로이로서의 적합한 역량을 가지고 있다 그러면 이직을 계속 시도를 하는 것이 맞죠. 대기업에 있었다면은 중견기업에서 중소기업, 벤처기업 이런 쪽으로 이제 뭐 조금 내려오면서 그동안 이제 쌓았던 어떤 경력이나 이런 것들을 전수하는 의미를 또 사는 회사들이 있다는 거죠. 이런 쪽으로 좀 가보셔야 되고요. 창업은 정말 진지하게 생각을 하셔야 한다고 생각해요. 내가 정말 창업형 인간인지 그런 준비가 되었는지 거기에 필요한 여러 가지 요소들은 갖추고 있는 건지 이런 것들. 창업형 인간이라고 하니까 또 김상욱 소장님께 여쭤봐야 될 것 같아요. 창업형 인간은 어떤 DNA를 갖고 있나요? 중요한 말씀인데요. 지금 말씀하셨던 것처럼 지금까지 뭐 시니어 세대, 골드미스 세대 다 마찬가지로 조직 생활에서는 사실은 이 말단에서부터 어느 정도 위치에까지 오른 다음에 그 다음에 창업을 생각하는 거거든요. 특히 베이비부머 세대들이 퇴직할 무렵에는 다 억대 연봉 이상 받으셨던 분들이 어느 날 갑자기 월급이 안 들어오기 시작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 아이들 대학 졸업도 안 했고 결혼도 못 시켰고 돈은 필요한데 월급은 안 들어온다. 연금은 한 달에 뭐 기켜봐 60 넘어서 6만 원도 안 된다. 이런 상황에서 창업을 놓고 하는데요. 저는 공이 창업형 스타일, 창업형 인간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좀 바닥으로 내려오는 연습을 좀 해보셨으면 좋겠어요. 지금까지 다들 책임자 내지는 기업에서는 딱 들어가면 다 커피도 한 잔씩 갖다 주고 신문도 갖다 주고 이런 생활에 젖어 있던 분들이 창업 시장에 내려오면 딱 간단한 세 가지의 법칙으로 이어지거든요. 첫째, 주인과 직원과 고객. 고객, 우리나라 이 고객 5천만 소비자들은 까다롭기 그지없잖아요. 갈 곳 너무 많은 거죠. 갈 곳 많은 소비자들은 까다로울 수밖에 없고 대접받고 싶어 한다는 거죠. 대접받고 싶어 하는 소비자들에게 고객 감동으로 이어지려면 옛날에 왕년에 잘 나갔던 직책 그만 좀 생각하시고 제발 바닥으로 내려오는 연습, 여차하면 지하 5층까지 정도 좀 내려가는 연습. 이런 시각 교정을 한 다음에 저는 말씀이세요. 창업을 해야 된다. 근데 대부분 왕년의 병에 걸려 있는 분들이 너무 많고요. 내가 어느 기업에서 뭐였어요. 이거부터 먼저 얘기하는. 그건 창업뿐만이 아니라 취업에서도 중요한 게 일본 같은 경우에는 뭐 일본 증권거래소에서 이사장까지 하셨던 분이 그 거래소에 이제 은퇴를 하시고 사서 역할을 하신다든지 이런 걸 굉장히 영예롭게 생각하는데 우리는 그런 문화가 좀 부족한 것 같아요. 내가 그래도 어디 다녔는데 내가 뭐였는데 생각을 좀 버려야 되지 않을까. 체면을 많이 중시하는데 미국 같은 경우는 특히 그런 게 없는 그 문화다 보니까 특히 나이라든지 이런 거에 상관없이 나이가 많아도 뭐 그 작은 회사에 가서 일하거나 뭐 조금 받더라도 자기가 보람이 있는 일에 대해서 일을 하는 것을 전혀 부끄러워하지 않고 남들도 이렇게 신경 쓰지 않는 문화인데 우리는 그런 걸 너무 따지고 그리고 나이 많은 사람이 어디 가가지고 이렇게 취업해서 나이 어린 사람 밑에서 일하는 걸 불편해하고 그런 문화 때문에 사실 취업 시장이 굉장히 경직된 것이 큰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런 것도 아쉬운 게 대기업에서 정말 좋은 경험과 기술을 쌓으셨던 분들이 스타트업에 많이 조언을 해 주실 수가 있잖아요. 그런데 내가 이런 새파란 젊은이 밑에서 고문이나 하다니 뭐 이런 식의 사고를 하면 안 될 텐데 미국 같은 경우에는 그런 경우도 꽤 있죠. 뭐 미국은 아주 그게 일반적이고 그 큰 기업 뭐 인텔 뭐 야후 구글 이런 데서 일했던 분들도 뭐 나이 많으시거나 이런 분들도 나오셔서 엔젤 투자자로서 투자도 하고 그리고 필요하면 기꺼이 뭐 고문이라든지 어드바이저라든지 아니면은 뭐
뭐 필요하면은 좀 그 낮은 직급 같은 걸로도 들어가서 필요한 만큼 자기가 일을 해주고 그 자기의 네. 경험을 이렇게 갖고 도와준 거에 대해서 생각을 하고 전혀 서로 그런 거에 대해서 불편해하지 않는 그런 문화가 있죠. 그러니까 이런 노동시장의 유연성이 필요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네. 해고를 하기 위한 노동시장의 유연성이 아니라 이렇게 근로하는 것이라든지 뭐 이런 것들에 대한 유연성이 좀 필요하지 않나 이런 생각이 좀 들고요. 내년 이야기를 이제 해야지 될 시간이 다가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내년 창업 아이템 중에 김상우 소장님, 뭐 이게 아까도 그 임 센터장님도 얘기하셨지만 하나를 딱 찍고 그러면 사람들이 또 거기에만 쏠리니까 찍기는 어려울 텐데 대략적으로 좀 유망하다라고 보시는 업종이 있나요? 사실은 정말 그 모든 언론 미디어에서 기자님들은 다 그런 질문을 하십니다. 마무리 사실은. 예, 해야지. 근데 저는 먼저 예. 말씀드리면 우리나라 프랜차이즈 본사가 2,600개 회사가 있고요. 네. 브랜드가 3,300개가 있습니다. 아, 맞네요. 저는 최근에 창업시장에 특히 어려워진 원인은 공급과 수요의 불균형에서 비롯된 창업 네. 실패가 정말 많습니다. 공급 과잉으로 가져왔던 가장 큰 원인 중에 하나는 네. 저는 어떤 지난 정권들의 이런 프랜차이즈 활성화 정책 이런 측면도 저는 기여한 바가 크다 때문에 기획형 프랜차이즈 정말 많았고 그로 인해서 자영업 실패 많았기 때문에 요즘 유망 아이템 그럼 뭡니까 이렇게 여쭤본다면 프랜차이즈 본사가 못 따라하는 아이템이 좋은 아이템입니다. 제가 이런 얘기를 우스갯소리로 하는데요. 그러면 그거는 그냥 아예 없는 거잖아요. 아니죠. 그러니까 네. 저는 요즘 2014년 요즘 트렌드로 보면 예전하고 많이 달라진 부분은 사실은 요즘 1인 소비자가 상당히 늘고 있습니다. 네. 예전 1인 소비자, 나홀로 고객, 나홀로 세대. 우리나라 뭐 1인 세대가 지금 250만 이 정도 얘기하는데요. 1인 세대들 요즘 홍대 같은 데 가면 1인 전용 미용실, 네. 1인 전용 피부관리샵, 최근에는 1인 전용 노래방까지 생겼습니다. 즉 그래서 나홀로족들이 계속 늘고 있고 그 나홀로족은 비단 청년 세대뿐만 아니라 뭐 싱글 세대, 돌싱 세대, 뭐 이런 골드미스 세대, 중량청 실버까지 나홀로 소비자들이 계속 늘고 있죠. 이러한 현상은 사실 뭐 일본 같은 경우는 상당히 보편화되어 있는 시장이기도 합니다만 네. 우리나라도 이제는 이 나홀로 소비에 좀 주목할 필요도 있다. 즉 하다못해 식당을 하더라도 4인 테이블만 놓고 영업하는 네. 시대에서 예. 이제는 1인 고객도 좀 이렇게 보는 수요 상당히 중요하겠고요. 또 하나 중요한 것은 사실은 앞으로 창업시장에서 정말 중요한 것은 알맹이보다는 껍데기가 중요한 시장이 상당히 되고 있는 거예요. 즉 소비자들의 입장은 갈 곳 많기 때문에 밖에서 봤을 때 들어가고 싶은 가게를 만들어야 된다. 네. 그러기 위해서는 이제는 창업자들도 창업의 어떤 상품에만 일이 주력할 게 아니고 상품을 포장하는 포장 디자인이나 특히 가게 밖에서 봤을 때 우리 가게가 소비자들의 선택의 우선순위에 들게 하는 이런 상호 디자인, 브랜드 네이밍 네. 이런 쪽으로 잘 신경을 쓴다면 적어도 이 어려운 시장에서 나름대로 경쟁 우위를 가져갈 수 있는 측면도 있다는 생각이 들고요. 네. 동시에 작년까지만 하더라도 힐링 상당히 중요한 네. 어떻게 보면 그 상당히 어떤 마음의 힐링 중요했습니다만 창업자들이 상당히 관심 있는 코드였는데 올해는 마음뿐만 아니라 몸의 힐링도 상당히 중요해지고 있다. 네. 요즘 몸이 응답하라 때문에 사실은 네. 몸도 예뻐지는 사업 예. 이런 쪽도 즉 알겠습니다. 뷰티 앤 헬스죠. 이런 네네. 쪽도 상당히 좀 관심 가질 분야라고 생각을 합니다. 손명상무님, 그 네네. 내년에는 문은 더 좁아지는데 네. 취업 장수생들도 많아지잖아요. 네. 그러면은 어떻게 준비를 하고 내년 취업 시장을 두드려보면 좋을까요? 그 대기업 고시하시는 분들 굉장히 많으신데요. 예전에 선배들이 이제 고시, 행정고시, 네. 사실 이런 거 준비하실 때 옆에서 많이 했던 조언 중에 하나가 기한을 정해놓고 하라는 거였어요. 네. 근데 지금 2, 3년 이상 넘기시는 분들 대기업 고시 넘기시는 분들 굉장히 많으신데 일단 대기업의 장점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런 장점을 반드시 포기하라 이런 조언은 적절치 않은 것 같고요. 해볼 만큼 해봐라 이거죠. 젊었으니까. 네. 근데 언제까지 할 거냐 이건 명확하게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좀 들고요. 그리고 우리나라는 99.9% 중소기업에서 88% 이상의 일자리를 만들어내고 있는 나라이죠. 그래서 이 기회를 도외시하지 말아라라는 말씀 꼭 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대기업에 입사하는 방법이 꼭 대기업의 정문으로 들어가는 방법만 있는 건 아닙니다. 협력업체를 통해서? 협력업체를 예. 통해서도 들어갈 수 있고 네. 예전에 그 벤처 하시던 분들 중에 대기업으로 그냥 쑥 이동하신 분들 많아요. 왜냐하면 M&A를 하면서 그렇죠. 이동을 하신다거나 스타트업 기업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런 벤처나 스타트업 기업에서 본인의 열정을 발휘하다 보면 일을 하다 보면 기회가 또 따라올 수도 있는 거죠. 저도 그 부분은 동의해요. 네, 네, 네. 예, 항상 열심히 하다 보면. 네,
네. 그러니까 너무 이렇게 정해진 틀만 생각하시지 말고 그러니까 일에 열정을 다하다 보면 기회는 따라올 수 있다는 걸 좀 믿으셨으면 한다. 이런 조언도 좀 드리고 싶어요. 네, 그러면 임종욱 센터장님께 스타트업을 이제 스타트를 해보려는 젊은이들이나 뭐 스타트업을 꼭 젊은이만 하는 건 아니겠지만은요. 그리고 모든 사람이 다 스타트업 창업자가 돼서 다 사장님이 될 필요는 없어요. 맞아요. 네. 네. 스타트업도 그 스타트업에 필요한 인재들이 다 있는 거고요. 스타트업의 성장 단계에 맞춰서 네. 그때그때 거기에 맞는 인재들을 찾고 있지만 오히려 그런 스타트업들은 그 대기업만큼 이렇게 알아서 오는 사람들이 없기 때문에 네. 찾기가 쉽지가 않죠. 그런데 그런 데서도 굉장히 알짜 회사들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저는 그런 그 취업을 원하시는 분들이 네. 꼭 대기업이라든지 공기업 이런 큰 기업만 생각하지 말고 열심히 그런 서칭을 하시고 자기가 관심 있는 분야에 어떤 스타트업들이 있는지 많이 이렇게 보시고 네. 그런 스타트업 창업자들이라든지 이런 사람들이 모이는 그런 요새 모임이 굉장히 많습니다. 네. 컨퍼런스라든지 각종 뭐 이벤트 그런 곳에 가셔서 그 네트워킹을 하시면서 사람들하고 이야기를 하시고 그래서 소개를 받아서 자신을 PR하고 네. 그래서 들어가는 게 스타트업에 들어가기에 가장 좋은 방법이 아닐까 싶습니다. 그렇군요. 결국은 그런 좋은 방법들이 있는데 우리가 항상 뭐 정면 돌파를 좀 무식하게 하려는 그런 그게 좀 있어서 전략적으로 좀 접근할 수 있는 것들이 있으면 상당히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오늘 좋은 얘기 많이 해주셨는데 시간이 없어서 더 들을 수가 없네요. 다음에 한번 또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한화생명은 생각했어요. 당신을 위해 무엇을 해줄 수 있을까? 아프기 전에, 너무 늦기 전에 먼저 해줄 수 있는 일이 있을 텐데. 그래서 우리는 당신의 내일에 도움이 되는 따뜻한 잔소리를 하기로 했습니다. 당신밖에 모르는 한화생명. SK이노베이션이 이산화탄소에게 물었다. 왜 너만 보면 지구온난화 얘기일까? 쓸모있게 바꿀 수 없을까? 이산화탄소로 만든 친환경 플라스틱 그린폴 개발 중. 물음이 있는 곳에 이노베이션이 있다. SK이노베이션. 이번 한 주도 함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주말 잘 보내시고요. 다음 주 월요일에 또 생생경제 찾아뵙겠습니다. 김은경이었습니다.